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생물학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자, 미생물학은 어렵고 정말 방대하죠. 그렇지만 시험에 나올 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할 필요 없고요. 중요한 것만 달달달달 외우시면 정말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잘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영상에서 보시는 자료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랑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중복되는 그 부분만 보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따로 추가적으로 정리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굳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되시고, 저는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그냥 받고 싶어요. 그러면 구매하신 분에 한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요청해 주세요. 자, 일단은 원액이랑 진액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원액은 뭐다? 세균이다. 진액은 뭐다? 진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중에서 세균에 해당되는 것은, 이 중에서 진균에 해당되는 균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오지 않고요. 특징을 물어보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균이 뭔지 물어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 특징을 다 알아야 돼요. 자, 일단 원액 생물과 진액 생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핵막이 있고 없고예요. 없는 건 세균이고 있는 건 진균이에요. 세포벽이 펩티도글리칸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세균이고요. 세포벽은 존재는 하기는 하지만 펩티도글리칸으로 되어 있지 않은 거는 진핵생물이고요. 그 다음에 DNA가 하나밖에 없는 거 세균이고요. 2개 이상인 경우는 진핵이에요. 자,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발견되는 거는 진핵생물이고요. 없는 건 세균이에요. 세균은 뭔가 없는 게 많아요. 핵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세균이 이렇게 있으면 DNA가 그냥 세포질을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핵이 있다라고 표현을 안 해요. 왜냐면 핵막이 없으니까. 포장이 잘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여기 가운데 둥둥 떠다니니까 이거를 뭐라고 한다? 핵양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핵이 없으니까 핵이라고 표현 안 하고 핵양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진핵은 핵이 있어요. DNA가 핵 안에 이렇게 딱 존재하고 핵막으로 이렇게 싹 감싸져 있죠. 자, 그리고 에너지 대사 장소는 세포막에서 합니다. 보통 미토콘드리아에서 한다고 배웠었잖아요. 그런데 세균은 미토콘드리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신하기 위해서 세포막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러면 세균이랑 진균 구분할 수 있으시겠죠? 자, 이제 세균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세균은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으로 나눠집니다. 크게. 자, 그렇다면 양성균은 이거고요. 음성균이 이건데, 일단 맨 밑에 공통적으로 세포막이 이렇게 있어요. 세포막은 뭐다?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아주 지겹도록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들으셨죠?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물질이 이동한다. 왜 막이니까 외부랑 뭔가 이동을 해야 되겠죠, 물질이. 그리고 세포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상성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세포막이다. 요거는 뭐층 바로 밑에 있다? 펩티도글리칸. 그래서 펩티도글리칸 바로 밑에 있죠. 그런데 음성과 양성을 비교를 했을 때 펩티도글리칸이 두께가 다르죠. 어디가 훨씬 더 두꺼워요? 양성, 음성. 양성이 훨씬 더 두껍죠. 그래서 요게 이제 세포벽이라는 거를 구성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세포벽에는 펩티도글리칸층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두꺼우면 뭐다? 양성이고 얇으면 음성이다. 그리고 나서 그 바깥을 두르는, 여기를 이렇게 두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다? 현막이에요. 현막은 다당류로 점액성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끈적끈적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가 탁 부착을 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현막은 한마디로 세균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균 자체를 두르고 있으니까 끈끈한 물질로. 그러니까 뭘 한다? 식균 작용을 방해할 수 있고, 세균이 막 잡아먹히려고 할 때 이 현막 때문에 세균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세균이 잡아먹히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균이 어디다 딱 달라붙고 또는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달라붙는 역할을 하는 거는 선모고요. 이동하는 거를 하는 거는 편모예요. 자, 다시 부착하는 건 뭐다? 선모. 이동하는 건 편모. 이거는 외우기 쉽죠. 자, 일단 구균은 그람 양성 구균과 그람 음성 구균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강균도 마찬가지로 그람 양성 강균과 그람 음성 강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산소 요구도로 세균을 분류하게 되면 호기성, 산소를 좋아하는 균, 그다음에 혐기성, 산소를 싫어하는 균. 근데 통성 혐기성이면 산소가 있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균. 편성 혐기성이면 산소가 있으면 살지 못하는 균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통성 혐기성 균을 두 개로 분류를 한다면 포도구균과 연세구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람 양성 구균 중에서 포도구균이 있고 연세구균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황색포도구균에 대해서 볼 거고요. 연세구균 중에서는 구강연세구균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일단 황색포도구균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 화농성 골수염, 그리고 독성 쇼크, 식중독을 유발을 하고요. 폐렴, 심내막염, 결막염, 균열증 등등 병을 유발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병원에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예방하는 건 손 씻기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독 같은 거에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강연세구균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구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요. 영어로 외우셔야 돼요. 영어로 잘 외우시고 거의 영어로 시험이 나옵니다. 황색포도구균은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고 구강연세구균은 오랄 스트랩토코커스예요. 구강연세구균은 수직전파. 수직전파는 뭐냐면 엄마가 애기한테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내려오는 거, 감염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포는 없는데 폐렴구균에서는 현막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구강연세구균도 황색포도구균과 마찬가지로 감염성 심내막염을 일으키고요. 요거는 어떻게 감염이 된다? 군의 수술이나 칫솔질로 세균이 그 혈류로 침투하게 되면 이렇게 심내막염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눈여겨보시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있죠. 구강연세구균에 포함되는 그런 균들을 숙지를 해놓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서 스트랩토코커스의 S가 다 여기 S가 되게 되는 거고요. 정말 우리가 많이 접하는 균, S 뮤탄스 균. 이거 뭐죠? 우식에 관여하는 거죠. 그래서 우식에 관여하는 균은 S 뮤탄스 기억 꼭 해두시고, 이거는 타액이죠. 타액은 영어로 살라이바죠. 살라이바. 그래서 살라이바리오스 하면 타액. 그리고 타액이랑 가까운 혀에 있는 혀 등. 치은 열구. 이 중에서 G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G 들어가는 거 거의 치은 열구예요. S 엔지노서스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고, S 미티스 그룹. S 미티스 그룹 안에는 요런 세균들이 포함이 되는데 치태에서 볼 수 있고 또 뺨에서 볼 수 있고 감염성 신내막염 세균입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우식은 뭐다? S 뮤탄스. 타액은 S 살라이바리오스. 치은 열구는 G 들어가는 거. 그리고 S 미티스는 치태에서 볼 수 있고 뺨에서 볼 수 있고 심내막염 세균입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냐? 페니실린으로 하고, 페니실린에 내성이 있을 경우 에리스로마이신으로 하게 되죠. 자, 이제 그람 음성구균을 보도록 할게요. 음성구균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는 나이세리아 속이 있고 베일로넬라 속이 있습니다. 나이세리아 속은 일단 뭐 임지를 일으키기도 하고 뇌척수막염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일단 혀, 타액, 구강점막, 초기 치태에서 볼 수 있어요. 혐기성균의 증식을 유도하는 세균이 바로 나이세리아 속입니다.
베일로넬라 속은 이제 젖산을 이용을 해서 대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치태의 pH가 증가가 돼요. 치태의 pH가 낮으면 낮을수록 치아 후식이 더 많이 생기잖아요. 요거는 반대작용을 하네? 그러면 치아 후식을 줄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베일로넬라 속은 치아 오식을 감소시킨다. 그러기 때문에 특이하기 때문에 시험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람 양성 간균. 자, 이제 구균이 끝났어요. 이제 간균을 보도록 할게요. 그람 양성 간균에는 정말 중요한 균이 있습니다. 젖산균. 젖산균은 우리 상아질의 우식에 관여를 하거든요. 상아질 우식하면 바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젖산균이고 영어로는 락토바실러스예요. 우리 그 소화 잘 되는 락토프리 우유 있잖아요. 락토가 젖산이란 뜻이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락토는 젖산균이고 뭐다? 상아질 우식에 관여를 한다. 왜? 산성 환경에 잘 견디니까. 올해까지 살아남아서 우식을 일으키는 거죠. 자, 이 젖산균 관련 세균은 요거랑 요게 있다. 락토의 L자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리피오니 박테리움 속은 디프테로이드라고도 하고요. 요거는 뭐예요? 치근 표면 우식에서 볼 수 있고 치면 세균막에서 볼 수 있고 치아치조골 감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나오면 뭐다? 프로피오니 박테리아. 자, 그 다음에 방성균을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액티노마이세스. 방성균은 뭐다? 액티노마이세스. 그래서 이제 방성균증의 원인균이 되는 거는 액티노마이세스 이스라엘리 기회감염군이고요. 이 특징을 적어놓고 여기에 해당되는 균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악 대구치에 호발을 하고 악골에 호발하고 만성 화농성 질환을 유발을 하고 그다음에 종창 개구장애 등이 나타나면서 농을 배출해가지고 유황가립이 생긴다. 근데 여기 이제 황이 있어서 유황가립이 아니고 생긴 모양이 모양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지 황이 진짜 있어서 유황가립은 아니에요. 어쨌든 자 요런 특징이 나온다. 그러면 방성균이구나 알고 그 방성균에 해당하는 균은 액티노마이세스 이스라엘리 요걸 체크해 주시거나 이게 없으면 액티노마이세스를 체크해 주시는 거죠. 요거는 젊은 사람한테 호발이 되고요. 치근 쪽에서 우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뮤탄스 연쇄상 구균과 함께 보이는 것은 또 모르면 방성균이구나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인전면 치태 주요 세균이 또 이 방성균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서 특히 이제 치근 치아 우식에 관련되어 있는 균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당연히 반성균 속에 들어가니까 A가 앞에 오겠죠. 그리고 이스라엘리, 오드노톨리티커스, 네슬런디, 비스코커스 이렇게 다 외워두시고요. 일단 A가 앞에 나오는 거는 치근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치근이 이런 식으로 생겼죠. A. 그래서 치근 나오면 뭐다? A다. A는 뭐다? 방성균이다. 자, 그러면 L은 뭐였어요? L. 락토죠, 락토. 마이코박테리움을 보도록 할게요. 마이코박테리움은 결핵이나 나병이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에요. 그리고 이 결핵균은 1차로 감염이 되면 주로 폐에 감염이 되고요. 2차 감염이 되면 구강병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강병소가 우리는 중요하겠죠. 호발 부위는 구강의 후방부 뒤편이고요. 궤양은 무통성이고 미만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탈색이 어려가지고 항산성 광균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보다는 구강병소는 결핵균의 2차 감염이라고 꼭 기억을 해두시고 마이코박테리움 투버클로시스는 결핵균이다. 그람 음성 광균은 거의 치주염이랑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거 에그레가티 박터라고 에그 못 나서 미디어에 나올 수 없다, TV에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시고 이 에그는 순서대로 급성, 만성, 임신성 치주염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에그가 급성이고 모나스가 만성이고 미디어가 임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볼까요? 에그
급성이죠. 급성 치주염이고요. 그 다음에 모나스, 만성이죠. 그 다음에 프로보텔라 인터메디아, 요거는 임신성 치주염이죠. 그리고 요거 테네텔라는 흑색 집락을 만듭니다. 아무튼 요거 세 개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테네텔라는 연상연하 모두 다 발견이 되지만 연하에서 훨씬 더 많이 발견이 됩니다. 요거는 치주 질환의 중요한 병원균이 되고요. 그리고 공격성이 높은 치주 세균은 모나스입니다. 왜? 못 났으니까 피해의식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격성이 되게 높아요. 사랑받지 못해가지고. 퓨소박테리아가 있는데요. 퓨소, 뾰족, 발음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퓨소박테리아는 뾰족한 방추형이고요. 요거는 성인성 치주질환을 일으킨다고 추정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안 나올 확률이 높긴 하고요. 초기세균과 후기세균을 연결을 해줍니다. 어떻게? 대다수의 다른 세균들이랑 응집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퓨소박테리아랑 스피로에타 세균이랑 합쳐져가지고 퓨스피로에타 감염을 일으키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발생되냐? 급성궤양성 치은염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급성궤양성 치은염을 일으키는 세균은 퓨소박테리아, 스피로에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책에서 급성궤양성 치은염으로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진행성 치주염으로 나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요거 두 개 다 일단 알아두시고요. 혈액전파 바이러스 중에 제일 정말 유명한 게 간염이죠.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이렇게. A형 간염은 RNA고요. 우리 노래 MRAR 있잖아요. 그렇게 외워두시고 RNA, DNA, RNA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있고요. B형 간염의 B, DNA의 D, DBDBD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CR 치과에서 이제 클리어 리테이너를 CR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CR은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래서 CR 이런 식으로 외워두셔도 되시고요.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요. 굳이 막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보시고 황달 같은 증상이 공통적으로 있고요. A형 간염은 오염이 되었을 때 발생이 되고 나머지는 주로 성교로 감염이 됩니다. 자, A형 간염은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걸리고요.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알파벳이 바뀝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B형 간염이에요. B형 간염이 치과에서 이제 옮길 수도 있으니까 B형 간염이 이제 치과에서 중요하고요. 요거는 수직 전파도 되고 수평 전파도 되는데 수직 전파는 당연히 모자 감염이고 수평 전파는 치과에서 바이러스가 옮겨질 수 있겠죠. 내가 B형 간염 환자를 본 것 같은데 감염이 된 것 같다. 그러면 48시간 이내에 주사를 맞고요. 예방을 할 때는 예방접종 맞으시면 되시고 멸균 소독 이런 거 철저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DNA 바이러스예요. DNA 바이러스. 그리고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요거는 HIV 바이러스라고도 하고요. 성교로 인해서 감염이 되죠. 에이즈가 발생이 되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러니까 면역이 엄청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재균 중에 이제 기회감염을 일으키는 캔디다. 요게 제일 유명하죠. 캔디다증에 걸릴 수 있고 또는 폐렴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면역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걸리게 되면 별것도 아닌데 사망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에어로졸로 감염되지 않고 혈액으로 감염이 되거나 성교로 감염되니까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감염 관리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과에서는 주사 바늘에 감염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이런 거 항상 조심하시고 누가 에이즈에 걸렸는지 말을 안 하면 모르니까 또 본인도 모르면 모르니까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감염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감염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화학요법제 작용 기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공부했었던 그런 균들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이렇게 병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균을 죽이거나 아니면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게 약을 써야 되겠죠. 어떤 기능을 저하하기 위해서 어떤 약을 쓰는지
아셔야 되는데, 자, 세포벽 합성 저해. 요거는 세포벽이 펩티도글리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펩티도글리칸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를 저해를 하는 거예요. 그 약은 뭐다? 페니실린, 또 세팸 이런 게 있는데, 페니실린의 가장 중요한 임상적인 특징이 뭐냐면 아나필락시스 과민 반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팸은 거기에 비해서는 안정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세팸을 쓰는 게 좋긴 한데 아나필락시스랑 교차 알러지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 합성 저해. tRNA가 단백질 합성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면 이 약이 항균제가 리보솜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tRNA가 단백질을 합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런데 쓰이는 약이 유명한 테트라사이클린이 있죠. 그리고 치과에서 자주 쓰는 에리스로마이신, 그리고 클린다마이신 이런 게 있고요. 세포막 기능 저해.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인지질이나 또 그 외에 다른 세포막 성분이랑 이 약이랑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포막을 분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쓰이는 약이 니스테틴, 뭐 또는 나이스테틴, 폴린계가 되고요. 에이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헥산 합성 저해. 헥산은 뭐 DNA나 RNA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를 억제를 해가지고 세포를 그냥 죽여버리는 그 약은 아시클로버가 있습니다. 세포벽 합성 저해하는 데 쓰이는 약은 페니실린이랑 세팸. 단백질 합성 저해할 때 쓰이는 약은 테트라사이클린이랑 에리스로마이신, 클린다마이신. 세포막 기능을 저해할 때 쓰이는 약은 니스테틴과 뭐 폴린계, 에이졸계. 헥산 합성을 저해하는 데 쓰이는 약은 아시클로버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고, 감염에 관여하는 인자는 부착성, 침습성, 독소 생산성이 있고요. 이건 당연히 부착하고 부착에 관여하는 건 선모겠죠. 침습. 침습을 하려면 효소 생산 능력이 뛰어나야지 침습이 가능해요. 딱 들어가는 거. 부착을 한 다음에 침입을 해가지고 확산하는 능력을 침습성이라고 하고요. 독소 생산성은 내독소랑 외독소랑 관련이 있겠죠. 이것도 편안하게 한번 보시고요. 선천 면역과 후천성 면역을 보도록 할게요. 선천 면역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특이적으로 할 수가 없고 비특이적으로 그냥 외부에서 뭔가 들어오는 균이 있으면 죽여야 되겠죠. 내게 아니면 이런 걸로 인해서 외부의 균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일단 대식세포, 식세포죠. 세균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 거죠. 과립형 백혈구는 호중구, 호상구, 호염기구 이렇게 있는데 호중구가 가장 빨리 도착하고요. 효소로 그 세균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만세포, 비만세포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는 히스타민을 분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러지 반응을 조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면 모세혈관 투과성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막 피가 막 쏠리고 몰리게 되면서 이제 세포를 죽이게 되는 거죠. 균과 막 싸우려고 하는 그 혈류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지상세포는 뭐냐면 가시처럼 생겼다 그래서 수지상세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식작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식세포보다는 좀 약하고요. 인터페론은 mRNA를 파괴를 해서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보체는 포식작용을 식작용을 돕고요. 염증 반응을 유발을 하고 균을 살멸시키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잡아먹는 옵손이나 그리고 이쪽으로 오게 만드는 유도 과정이 있고 도가 있고 그다음에 비만세포를 자극을 해가지고 이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를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살해 세포는 그냥 특이성 없이 감염된 세포면은 죽여버리고 암세포도 죽여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자연살해 세포입니다. 자, 그러면 후천성 면역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B세포, T세포가 있고요. 항체세포, 면역세포가 직접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B세포 먼저 보도록 할게요. B세포는 이동이 가능해가지고 항원에 직접 이렇게 딱 달라붙게 돼요. 동일한 항원에 대해서 한 번 내가 겪었던 거면 항체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또 동일한 항원이 또 들어오게 되면 항체가 있기 때문에 그 항체가 기억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저거 나 옛날에 걸렸던 그 항원이잖아. 그래서 그 항원이 내 몸에서 병을 일으키지 않도록 딱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다? 항체다. 항체의 종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구강 영역이랑 제일 가까운. 타액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건 면역글로불린 A겠죠. 왜? 타를 영어로 하면 TA죠. 그래서 A가 여기 들어간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나머지는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뮤노글로불린 E는 히스타민에서 볼 수 있고, 이 히스타민은 아나필락시스 즉시형 과민 반응과 관련이 있다. 뭐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B세포 했으니까 T세포 보도록 할게요. 아까 B세포는 이동을 할 수 있다 그랬죠. T세포는 이동을 못해요. 그 세포막에 그냥 딱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세포독성 T세포가 감염된 세포를 제거를 하고요. 도움 T세포는 항체 형성에 도움을 주는 세포예요. B세포가 항체 형성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세포. 조절 T세포는 다른 림프구를 억제하는 세포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도움을 주면 항체가 중화작용을 하기도 하고 옵소니나를 하기도 하고 보채개 활성화를 하기도 하는데, 중화작용은 달라붙지 못하게 항체가 그 항원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이렇게 차단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는 모르셔도 돼요. 옵소니나는 아예 잡아먹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보채개 활성화는 균을 녹이는 거예요. 융해를 시키는 거예요. 세포 매개 면역 반응. 세포 독성 T세포가 직접 죽이거나 이렇게 직접 죽이거나 B세포를 활성화시켜서 항체 생산을 유도한다 그랬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후천성 면역에 관련된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체, B림프구, T림프구 여기 역할을 한다는 게 중요하고, 이뮤노글로불린 A가 타액에 많다가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과민 반응. 과민 반응은 다른 말로 알러지인 거죠. 알레르기. 자, 1번. 아나필락시스 즉시형 과민 반응. 과민 반응은 이제 외부에서 나쁜 균이 들어왔을 때 그 균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싸워서 이기는 과정 중에 너무 열심히 그 세포를 막 망가뜨리면서 나까지 망가뜨리는 그 반응을 과민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균을 막 망가뜨릴 때 혈관이 막 확장이 되잖아요. 근데 혈관이 막 확장이 되고, 혈관이 정도껏 확장이 돼야 되는데 뭐 심하게 확장이 되면 이제 그게 이제 과민 반응인 거죠. 그래서 그 과민 반응으로 쇼크가 올 수가 있고 아토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세포 독소형은 보채 연쇄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때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세포에 구멍을 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용해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뭐다? 용혈 반응이다. 과민 반응으로 용혈 반응이 얘가 될 수 있고요. 또 옵소닝 작용, 식작용을 하게 되면서 면역 반응이 되게 되는데, 이때 너무 과하게 돼가지고 용혈 반응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3번 면역 복합체형. 항원항체 복합체가 모세혈관 내부에 침전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보채가 활성화되는데, 이때 너무 열심히 하게 돼서 치은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조직 손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혈청 주사를 많이 맞았을 때 혈청병에 걸리는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세포 매개형 지연형. 우리가 외부에서 균이 딱 들어오게 되면 도움세포, 세포 독성 T세포, 비만 세포들이 막 증식을 하면서 뭐 이거는 이제 히스타민을 분비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균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포 독소를 분비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 과정을 너무 열심히 하게 된 거야. 그러면 너무 열심히 해서 뇌 조직까지 변성이 될 수 있고 괴사가 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얘가 되는 거는 이식 거부 반응이 있겠고, 만성 천식, 뭐 비염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죠. 이것도 그냥 한 번씩 편안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더 중요해지는 거죠. 이거는 정말 중요해서 소리내서 계속 입에 익을 때까지 한번 보면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딱딱딱딱 바로바로 들어올 때까지 달달달달 읽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될 거예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주질환 관련균에서 에그 모나서 미디어에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외워두시라고 했죠. 그래서 순서대로 급성, 만성, 임신성이에요. 그래서 에그 나오면 뭐다? 급성이다. 그리고 모나스 나오면 만성 치주염, 모나스 진지발리스. 임신성 치주염은 미디어, 메디아인데 인터메디아죠. 프리보텔라 인터미디입니다.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 그리고 이제 급성궤양성 치은염은 아까 했죠. 퓨스피루에타. 그리고 치면세균막 형성하는 거는 S 뮤탄스. 정말 중요하죠. 상아질 오식에 관여하는 거는 락토라 그랬죠. 락토 젖산균. 치근 오식에 관여하는 거는 A라 그랬죠. A. 액티노마이세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액티노마이세스는 뭐라 그랬죠? 방성균 관련 균입니다. 방성균층에 걸리게 되면 치주 조직이 파괴되죠. 치주 조직 파괴. 허친슨 절치. 요거는 메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랬죠. 메독균은 펠리듐, 트리포네마 펠리듐. 이거는 무슨 소속이다? 스피루에타 소속이다. 구강 캔디다증은 기해감염균, 진균인 거죠. 영어로 캔디다 알비칸스. 이거 다 아시죠? 그리고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 DNA 바이러스 중에 나타나는 거 포진 바이러스죠. 구순 포진, 수두 대상 포진. 요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구순 포진에 관여하는 바이러스는 HSV. 그다음에 수두 대상은 VZV죠. HSV는 무슨 바이러스? 헤르페스 바이러스. 그래서 요거는 1형과 2형으로 나뉘고 신경절에 잠복하게 된다. 1형은 구강이고 2형은 성기다. 수두는 원발성이고 대상포진은 재발성이다. 풀네임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RNA 바이러스. 피라믹소 바이러스에 해당되는 건 볼거리 이하선염, 홍역이 있고요. 콕사키 바이러스 관련은 포진성 구여염이랑 수족구병이 있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으실 거예요. 치아오식증 관련 세균을 보도록 할게요. 치아오식증이 생기려면 먼저는 치면세균막의 역할이 중요하죠. 치면세균막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이거는 치면세마에도 나오죠. 일단 피막을 형성합니다. 당단백질로. 그리고 세균이 짐락을 이루고 뭉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증식을 하게 돼요. 최초의 피막에 부착되는 세균은 S 스트랩토코커스 상구이스. 이건 뭐 그닥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세균총을 형성합니다. 처음에는 호기성 세균이 있다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혐기성 세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혐기성 세균에는 방성균의 액티노마이세스, 그다음에 치근 우식을 일으키는 네슬룬디, 우식을 일으키는 베일로넬라, 펩토스트랩토코커스, 그 다음에 치주암을 일으키는 퓨조박테리움 이런 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면세균막이 점점 성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트리포네마가 관찰되기도 합니다. 트리포네마는 뭐죠? 스피루에타 관련균이고 나성균인 거죠. 편성, 혐기성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균은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죠. S 뮤탄스. 한번 읽어보시고요. 플라그가 초기에는 양성균이 출현을 해서 나중에 점점 음성균이 나타나게 되겠죠. 처음에는 구균이 주체였다가 나중에는 스피루에타도 나타나고 강균도 나타나고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통성혐기성균이 있었다면 나중에는 점점 편성혐기성균으로 바뀝니다. 질병과의 연관성은 초기에는 그닥 연관이 없는데 성숙이 되면은 오식이랑 치주염에 크게 연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S 뮤탄스는 부착하는 능력이랑 산을 생성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치아 오식증을 일으키고 치주 질환을 일으키겠죠. 근데 요거를 또 보게 되면 범랑질 오식에 관여하는 세균은 S 뮤탄스고요. 상아질은 많이 했죠. 젖산균, L을 자가 들어가는 거를 찾는다. 락토바실러스. 치근 오식에 관여하는 거는 A를 찾으라 그랬죠. 근데 이 A는 에그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액티노마이세스의 A인 거죠. 그리고 타액에서 볼 수 있는 면역 글로불린은 A, TA의 A. 그리고 치은 열구액은 9니까
B보다 이뮤노글로불린 G, 그리고 MA, 만은 적게 있습니다. 호중구도 볼 수 있고요. 치주질환 관련 세균을 보도록 할게요. 요거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에그 뭐예요? 급성 치주암이죠. 사춘기에서도 볼 수 있고 성인의 파괴적인 치주 질환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내독소랑 외독소가 있다는 거. 자, 에그는 G가 2번 나오죠. 그래서 내독소, 외독소 2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급진성 치주염은 액티노마이세 뭐 등등 이런 게 있고요.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 요건 뭐다? 못 낳기 때문에 피해의식이 많아서 가장 공격성이 높은 세균이다. 보통 친연아에서 볼 수 있고요. 진행성 치주염, 만성 치주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직세포의 식균작용을 방해하는 현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착에 관여하는 선모가 있습니다. 내독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이 내독소 때문에 이뮤노글로불린 A랑 G가 분해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만성 치주염에 관여하는 균은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시고요. 프리보텔라 인터메디아, 미디어에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임신성 치은염과 관련이 있겠네요. 임신성이면 호르몬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호르몬이랑 관련이 있는 사춘기도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만성 치주염도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미생물은 여기까지 다 했고요. 다시 정리를 하면 요거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비교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균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진균하면 뭐밖에 없어요? 캔디다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캔디다가 답이 될 확률이 높고요. 세균이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그리고 지질 다당류 이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내독소. 중요한 거는 여기다 제가 다 합쳐놨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것만 읽고 시험장에 들어가셔도 반은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외 독소 여기 한번 적어주시고요. 이거랑 요거 챙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질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면서 세포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게 뭐예요? 세포막이죠. 그다음에 화학에서 호발하고 화농성 질환을 유발을 하고 종창 개구장에 유한가려 볼 수 있는 균은 그러면 요거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람 음성균에서 내독소 역할을 하는 거는 지질 다당류, 허친슨 절치와 성교 또는 수직 감염에 관련된 거는 매독인 거죠. 그러면 매독균을 찾아라 하면 요거를 찾으면 되겠죠. 요거나 요게 없으면 요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용해 수치를 볼 수 있는 균은 캔디다 알비칸스죠.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에만 기생을 하고요. 핵사는 하나만 있습니다. 2개 동시에 존재 안 하고요. 하나만 있어요. 1, 2형으로 나눠지고 신경절에 잠복하면서 수포를 일으키는 것은 무슨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가? 그러면 HSV를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볼거리나 홍역 관련 바이러스는 파라믹소 바이러스에 체크하시면 되시고 포진성 구여병, 어린이 수족구병 여기에 관련된 바이러스는 엔테로바이러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의료사고에 수평전파 우려가 있어서 예방접종이나 멸균 소독을 치과에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 여기에 관련된 바이러스는 그러면 비형간염 바이러스 HBV 골라주면 되겠죠. 성교로 감염되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나타난다. 여기에 대한 바이러스는 그럼 HIV 고르시면 됩니다. 내독소와 외독소를 모두 생산하는 것은 에그레가티박터. 네, 그럼 여기까지 미생물학 끝났고요.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는 다음 과목에서 봬요. 안녕.